그러니까 적절한 시간 내에 회복은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반드시 인텔이 그 갖고 있는 기술적 노하우가 어마무시해요. 네. 그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삼성 얘기할 때도 이 얘기했는데 인텔한테도 시간이 필요해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해요. 팻겔싱어가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얼마 취임한 지 안 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KBNC 최재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또 이제 최신 뉴스를 전달드리려고 왔거든요. 보니까 메테오레이크부터 이제 린필드 시절부터 써왔던 그 네이밍 있잖아요. i 시리즈, i i3, i5, i7 거의 10몇 년 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i 시리즈가 이제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i 시리즈 없어진다는 거 보면서? 그럼 뭐 바꿀 때 됐죠, 뭐. 바꿀 때 됐다고 보세요? 네, 바꿀 때 됐어요. 10몇 년 전에 인텔 CPU나 AMD CPU의 장명법을 보면 클럭 이름이 곧 제품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텔 펜티엄 4 2.8GHz, 펜티엄 4 3.0, 펜티엄 4 3.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앞에 세대가 붙고 등급에 따른 제품 이름이 붙죠. 그쵸, 그쵸. 그래서 뭐 5는 메인스트림, 7은 뭐 하이엔드, 네. 9은 이제 뭐 HDT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거기다가 제품 이름으로 또 숫자를 부여해서 이제 했었고요. 급을 나누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체계를 10년을 넘게 써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 때문에 애플이나 삼성에서 사용하는 장명법이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고 이 체계는 이제 10몇 년 동안 써왔으니까 이제 한번 바꿀 때도 됐죠. 예. 바꾸면서 그것을 뭐 아마 안 붙은 거, 뭐 프로 붙은 거, 울트라 붙은 거 이런 걸로 간략하게 네.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좋죠. 요즘 사람들한테는 더 이게 딱 각인이 확실하게 네. 아 이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고급 제품 사고 싶어 그럼 울트라. 네. 나는 그냥 중급 그냥 프로.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엔트리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시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닐까 싶고 시대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이제 뭐 굳이 아이 넣어야 돼? 너무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게 빠지고. 그럴 수 있죠. 예. 이제 그런 식의 좀 단순하고 현 트렌드에 맞게 이제 리네이밍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구분에 따른 현재 제품 체계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K 붙은 거 안 붙은 거 그쵸, 지금은 너무 복잡해요. 솔직히 저희는 이제 하도 많이 봐서 익숙해져 있지만 K 붙은 거 안 붙은 거, F 붙은 거 안 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 소비자가 크게 확 와닿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쵸. 옛날에 클럭 시절에는 되게 단순했잖아요. 클럭만 봤으면 됐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등급으로 제품에 저걸 나눠줄 필요가 있죠. 저 세부 등급을 뭐 프로나 울트라나 이런 거를 넣거나 빼거나 해서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를 만들 때가 됐어요. 메테오레이크부터는 어쨌든 현재 인텔 CPU의 기본 베이스가 이제 한번 바뀌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CPU에 그냥 GPU, MSG 들어간.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자꾸 원칙 얘기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CPU라는 이미지를 좀 줄 필요도 있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 네. 현재 인텔의 CPU 체계를 무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첫 번째 CPU가 메테오레이크가 돼야 돼요, 인텔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도 새로 부여해야 돼요. 네. 체계도 새로 잡아야 되고. 근데 이름만 새로 잡은 게 아니라 거기다 걸맞는 뭐가 나와야지 메테오레이크가. 그쵸.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품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제품이라면 성능이나 GPU 성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라면 이런 새로운 네이밍과 새로운 브랜드 형성이 들어가서 제품 체계와 제품 이름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새롭게 구축할 수 있으면 아 기존의 CPU와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CPU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런 데서 봤을 때는 적절한 리네이밍 같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메테오레이크는 이제 약간 이제 잘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뉴스는 조금 인텔한테 아픈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요 사파이어 레피즈가 연기가 됐다고 소식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또 연기된 거잖아요. 네, 그쵸.
2분기 끝나가는 시점에 또 연기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제품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생산 일정을 이때 생산할 거야라고 얘기한 게 지금 그쵸. 한 분기가 네.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사랑으로 감싸주셔야 된다 이건. 네. 이건 좀 사랑으로 감싸줄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현재까지 나온 걸 쭉 봤을 때 제 생각은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에요.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의 뭐 버그 터졌다 뭐. 네, 이 자체는 그냥 단순한 제품 출시 이전에 항상 나오는 그냥 단순한 해프닝인데 문제는 이 해프닝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지. 사파이어 레피지에서. 그렇죠. 네. 앞에서 여러 번 있다가 이제는 됐어라고 나오는데 또 지금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단순한 그냥 해프닝이에요. 특히 인텔의 현재 수익을 갉아먹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지금 사파이어 레피지 그렇죠. 출시 네. 지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주주들이 다 이것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얘가 또 안 나와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팩트만 놓고 보면 그냥 단순한 버그 수정이다라고 보고 이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텔이 이야기한 이번에 한번 딜레이 되고 수정돼서 나옵니다. 라고 그냥 나올 것 같대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자체는 해프닝이지만 이제 사파이어 레피지의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 선입견이 생겨요. 사람들한테. 야, 이거 사도 되는 거야? 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나는 이미지가 이제 쌓이죠.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서버는 신뢰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다시는 선택하지 않아요. AMD가 망가진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뉴스를 보면 사파이어 레피지 출시 지연 때문에 AMD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쵸, 사람들이. 그쵸. 예, 예, 에픽이. 예, 왜냐 에픽이 이제 얼마 좀 있으면 나오니까 그쵸, 다음 예, 세대 예. 에픽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에픽을 선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AMD는 불도저 옵체론 때문에 한번 망가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버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인텔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기 대안이 없는 때문에 상태예요.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품을 출시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는지 싹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이게 현재 사파이어 레피지의 그 초기 출시 성적이 만약에 안 좋으면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너무 제품이 늦게 나와서 그런 걸로 인해서 영향이 있어서 사람 선택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제 짧은 생각에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될까? 그냥 인텔이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인텔 20A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0A가 20에서 TSMC로 바뀐 거? 에로 레이크가 이제 메테오 다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인텔이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은 20A에서 찍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조 공정을.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제 컴퓨팅 부분은 이제 20A로 찍고 그 나머지 이제 GPU 쪽은 이제 TSMC 3나노로 찍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다른 데서 이제 찍는다 뭐 이런 얘기로 했었는데 이게 로드맵이 조금 바뀌었나 봐요. 그 사이에. 이게 루머긴 하거든요. 20A를 안 쓰고 이제 다 TSMC를 쓴다는 루머가 나왔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인텔이 TSMC를 늘린다는 얘기가 이것 말고도 계속 들려요. 네, TSMC 외주를 늘린다는 이야기가. 제가 보기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인텔이 20A잖아요. 네. 그러니까 20A가 이게 2나노예요. 이제 그렇게 네, 알고 네, 계시면 네, 되는 네, 거예요. 맞아. 근데 2나노고 TSMC가 3나노인데, 그러니까 2나노에서 3나노로 바뀌는 거잖아요. 쉽게 네, 얘기하면 낮은 공정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인텔이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인텔이 3년 정도 뒤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팻겔싱어 이후에 이거를 1점에서 1.5년까지 당기겠다라고 해가지고 20A가 로드맵이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나온 네,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1.5년까지 당기겠다고 해놓고 다시 뒤로 민 거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시 돌아간 거죠.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네. 제조 공정이라는 게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이게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솔직히 3년에서 1.5년으로 당긴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세려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인텔에서. 그냥 아예 여기다가 다 공장 다 사고 뭐 기계 다 네. 치우고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다른 책에서도 한번 읽었는데 그 왜 그 요즘 그 ASMR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ULV 그 장비, 이 적외선 쐬는 장비. 그게 네덜란드에서만 생산된다며. 맞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ASML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런 얘기는 뉴스에서 이미 몇 번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ASML도 알아 이제. 원청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인텔이야. 그러니까 인텔이 제조 공정을 이걸 하기 위해서 얘네와 협력해가지고 초기에 이거를 그 초미세 공정을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같이 개발한 회사가 인텔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인텔이 밀린 거잖아요. 그쵸. 브라이언 크루제니크에 밀렸지만 3년을 1.5년까지 단축시키겠다라고 팩겔싱어가 돈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1.5년까지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힘들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텔이 100%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 밀린 것만 해도 역시 대단한 거다. 현재 인텔이 공정이 밀린 수준에 비하면. 그리고 초기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는 뭐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꽃모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 내에 회복은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반드시 인텔이 그 갖고 있는 기술적 노하우가 어마무시해요. 네. 그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삼성 얘기할 때도 이 얘기했는데 인텔한테도 시간이 필요해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해요. 팩겔싱어가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얼마 취임한 지 안 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조금 이제 그 다른 얘기로 이제 2나노에서 3나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내려가는 거, 돌아가는 거죠. 네. 이거는 인텔 2나노는 다른 2나노랑 달라서 삼성 2나노나 TSMC 2나노보다 인텔 2나노가 집적도가 더 좋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집적도 자체는 그러니까 7나노급을 비교해 보면 삼성이나 TSMC보다 인텔이 집적도가 2배 이상 좋아요. 그래서 인텔이 인텔 4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이밍을 아예. 이 사람들이 이제 제조 공정 이름까지 알아서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거를 야 이거 너무 우리가 손해 본다 바꾸자 해가지고 인텔 4, 인텔 그 다음에 20A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제조 공정 집적도 자체는 인텔이 요만큼이라도 더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 3나노로 바뀌었다. 네. 그러면 칩 자체의 발열이나 전성비는 기존 거보다는 후퇴하는 건 확실하다. 그렇겠죠. 네. 이건 100% 확실하다. 네. 그래서 인텔이 애초에 원하는 제품의 완성도 수준은 처음에 팩겔싱어가 이야기한 거에 비해서는 한 스텝 뒤로 밀린 건 맞다. 네. GPU 얘기 중에 또 인텔이 들어가는 건 또 나와요. 아크 A770이 단종이 됐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A770 단종. 이 인텔의 오리지널 레퍼런스 제품, 네네네.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있잖아요. 16기가짜리. 네네. 걔가 단종된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면은 일반 뭐 레퍼런스 국내 몇 개 없긴 하지만 그런 아직도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국내 하나 있죠. 하나 있나요? 에즈라 거. 예. 예. 그거는 계속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배틀 리미지가 나와도 770 계속 갑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종이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배틀 리미지 전까지 구하실 수 있어요. 배틀메이지 나오고 나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틀메이지 나와도 구하실 수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적정하게 공급을 해주고 아 이게 12월까지 갖고 있을 정도 재고가 있구나 라고 해서 더 이상 만들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하나가 내가 이걸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픽카드 제조 비용, 그 공장에 오다 주는 비용, 뭐 여러 가지 비용 있잖아요. 이 돈을 이제 싹 회수할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돈 안 쓰니까. 네. 그 이 돈을 어디다가 쓸까? 배틀메이지에 쓰겠죠. 아니요. 아니요? 네. 어디서 쓰나요? 서드 파티. 다른 제조사들한테. 이제 우리 거기다가 직원금으로 꽂아주는 거지. 마케팅적으로 이제 쓴다 이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라고 봐요.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온 목적이 처음에 인텔이 서드파티가 이렇게 잘 세팅돼가지고 나온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출시할 거야라는 순간에 제품이 쫙 풀려야 되는데 제품이 없잖아. 서드파티도 안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간도 많이 지났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제 가고 그렇죠. 있죠. 네. 시간도 오래 지났고 그 다음에 서드파티도 이제 몇 개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그리고 일부 좋은 이미지도 생겼어요. 저는 이제 이것도 거꾸로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인텔 HQ에서는 나름 만족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요. 이 정도 판매량 가지고 성공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에 그 점유율 2023년 초기 점유율 보면 돼요. 네. 라데온이 10%거든요. 근데 아크가 4%예요. 네. 제가 5%만 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5% 장기적으로 뭐 10%? 뭐 이 정도만 네. 가도 괜찮다. 그 월드와이드 4%까지 왔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는 라데온의 반까지 쫓아왔어요. 반년 만에. 반년도 네. 안 걸려서. 반년 만에 라데온의 반까지 쫓아왔어. 이거 제품 하나가 있고 물론 이제 여기에 이게 A77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750이 있죠. 770, 750, 380, 370 그쵸. 같은 낮은 노트북이 있지.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A770이 이렇게 많이 팔렸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어쨌든 4%까지 쫓아왔거든요. 지금 AMD는 10%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면 이제 됐어. 그러면은 서드파티 집중해주면 두 가지 효과가 생기는데 하나는 내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쓰지만 다른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비가 늘어나게 되죠. 네. 둘째로 어쨌든 아크에서 제일 많이 파는 건 L이에요. 네. 얘가 싹 빠지면 다른 서드파티가 많이 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을 서포트 해주잖아. 다른 서드파티한테 제품을 니네가 많이 팔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이 서드파티 제품의 가장 큰 경쟁자는 엔비디아가 아니고 L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제 L이가 빠져주고 얘네가 이제 그 장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서드파티가 일정한 어떤 수율이나 이제 판매율이 나오겠죠. 네. 이게 나오면 그러면은 그걸 보고 더 큰 제조사들이 이제는 들어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약간의 홍보 효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770만 빠지잖아. 그쵸. 750은 나오잖아. 네. 예. 그러니까 770이 가장 메인스트림이고 서드파티한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만 쏙 빠져주는 거지. 만약에 정말로 안 만들 거면은 다 빠져야지. 저 750도 빠졌어야죠. 근데 이제 그거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드파티들한테 이제 나는 이제 하나씩 스텝을 빠지고 니들이 이제 이거 해 먹어. A770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단종은 예. 어차피 있어야 될 일이었다. 네, 그리고 12월까지 LE 제품 국내에서 구할 수 있다. 아크 그래픽 카드 또 국내에 뭐가 브랜드가 하나 더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게 스파클? 스파클이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제조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대만에 네. 있는 엔트리 장비, 제조 장비 같은 데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ATM기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네네네.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그래픽 카드, PCI 그래픽 카드 같은 거. 네네. 실제로 그런 게 그 OEM용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몇몇 그 고성능 제품도 만들었고 고성능 제품도 국내에서 유통사가 있어서 판매했거든요. 근데 네. 그쪽에서는 브랜드가 그렇게 큰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네. 그냥 이제 중소 브랜드 중에 하나였고 국내에서 스파클이 별로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유통사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스파클이 이미지가 별로 국내에서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 스파클이 그래픽카드 자체를 철수했다가 네. 이번에 그래픽카드 다시 뛰어들겠다 해가지고 다시 어나운스를 했죠. 네.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이제 아크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네. A750 네. 네, 제품이고 현재는 A750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A770도 이제 나오겠죠. 몇몇 뉴스에서 나왔어요. 스파클 네, 그래픽카드에 복귀한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국내도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 들어올 것 같고 모 유통사가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알고 있지만 엠바고라. 네, 뭐 그거는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저희는 알고 힘들고 왜냐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몇몇 군데에서 컨택을 하고 있다고. 컨택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국내 아크 그래픽 카드가 지금 LE 계열 있고 에즈락 있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스파클이 하나 더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 안 들어오는 아크 그래픽 카드가 한 3개 정도 더 있더라고요. 네. 이제 건리르, 네네네. 예. 그다음에 에이서, 뭐 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요. 한 3가지 정도가 더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아마 이제 메이저 브랜드인 아소스 MSI 기가바이트 하기 전까지는 스파클, 그다음에 에즈락, 인텔 오리지널 요 3가지 정도 제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 GPU 얘기는 이제 좀 RTX 4060이 출시됐는데 약간 이제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거 한꺼번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AMD에서 RX 7600을 같이 내놨어요. 똑같이 메인스트림 모델이잖아요. 분위기는 약간 AMD가 더 좋아요. 느낌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뉴스? 근데 국내 가격이 좋지 않아요. 7600이. 네, 좋지는 않죠. 해외 가격은 좋다고 하는데 국내 가격이 좋지 않거든요. 네. 국내 가격이 왜 안 좋을까요?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네, 않나요? 많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유통사들 중에서 라데온이라 그러면 학을 띄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왜 학을 띄겠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겠죠. 아유, 그러니까 잘 팔리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그쵸, 비싸기만 예. 하고 팔리지도 않고 재고만 이만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그러지. 갖고 오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소량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거지. 내가 지금 잘 팔아 물건을 그러면은 이거 안 팔린대. 야, 그래도 좀 갖고 와야지. 그래도 만약 조금이라도 갖고 와 들어서 팔아야지. 해달라니까. 근데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뭐 라디온이 있어요. 야, 안 팔리는 내가 이거까지 갖고 와서 팔아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상황이. 어느 수입원에 물어보셔도 다 답은 똑같을 거예요. 제가 모 수입원에서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신제품 나오는 게 무섭대. AMD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신제품이. 아, 모든 신제품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신제품 나오는 게 무섭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정말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 특히 이제 PC 경기가. 근데 이 상황에서 라디온을 갖고 와서 팔겠다고 메인으로. 차라리 마진 안 먹어도 지포스를 갖고 와서 팔지. 그쵸. 왜냐하면 그러면 어쨌든 10개 20개든 갖고 들어 10개 20개 나가잖아. 그쵸. 근데 라디오는 10개 20개 안 갖고 왔어. 10개 20개 갖고 왔어. 근데 안 나가. 안 나가죠.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다 재고돼버리는. 다 재고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난리 되잖아요. 그쵸. 그럼 손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국내 가격이 비싼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그래서 국내에서 7,600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싸지만 만약에 시장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가을쯤 돼서 가면은 몇몇 군데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어쨌든 이미지는 좋으니까 다른 데는 안 하니까 내가 먼저 한번 선점해가지고 한번 갖고 와서 팔아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유력해 보이는 곳은 제 뇌피셜인데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것이 대원? 네. AMD만 하잖아요. 네네. 걔네들 AMD 디스트니까. 네네. EM택이 많이 팔죠. 네, 네, 뭐 사파이어 그건 원래 많이 파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가바이트가 많이 팔아요. 라데온. 제이시언 쪽에. 네, 제이시언하고 PCD에서. 네. 그래서 요 넷 중에 한두 군데가 가을 되면은 더 좀 많이 들고 물건을 많이 들고 와서 네. 가격을 좀 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RTX 4060은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유통사들이 신제품 나오면 무섭다고. 이것도 포함인 거예요. 4060이 나왔는데 내가 갖고 오기가 싫어 물건을. 그러니까 이제 유통사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야 4060도 내가 무서워서 못 갖고 오는데 라디오를 들고 와야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리고 4060에 대해서는 저희가 4060을 대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4060 Ti인가 네.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미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전에 얘기한 4060 Ti 관련해서 그 지포스 왜 황 회장님께서 요따우로 가격을 내놓으셨을까 이야기를 한 게 있으니까 그 편을 보시면 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메인보드 얘기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기가바이트 이제 레프레이크 리프레시가 나오잖아요. 14세대로 이제 확실히 이름 지어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메인보드도 이제 바뀔까 안 바뀔까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안 바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리프레시 제품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기가바이트에서 X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또 새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요거 뉴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텍스에서도 일부 제품이 나왔어요. 네, 공개됐죠. 네, 컴퓨텍스 일부 제품이 나왔는데 그때도 제가 크게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칩은 같아요. 그쵸. 칩셋은 똑같아요. 같은 칩이에요. 근데 이제 보드를 새로 만드는 거거든. 네네. 그 당연히 해야지. 뭐 기가바이트야. 내가 기가바이트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잘 팔리는 제품이 있고 안 팔리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쵸. 뭐 790은 내가 더 잘 파는데 760은 아수스가 더 좋대. 네. 평가가 좋아. 우리 제품 평가가 안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바꿔야죠. 그래서 그거를 그 시점에 맞춰서 출시하는 거지. 아, 새로 나오는 네. CPU 에 그리고 맞춰가지고. 특히 메인스트림 CPU가 새로 나오니까 기존의 여러 가지 피드백들로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품 판매가 잘 안 돼라는 것들이 각종 유통사나
수입안에서 내용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싹 리네임하는 제품을 새로 나오는 거지. 근데 뭐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당연히 제품이 새로 나오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제품은 그리고 비쌀 거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기존 제품은 기존에 꾸준하게 나온 제품은 가격이 좀 쌀 것이다. 얼마 전에 이제 6월달에 애플이 발표했잖아요. 그 맥 프로. 네, 맥 프로를 발표했어요. 네. 오랜만에 발표했죠. Introducing Mac Pro with Apple Silicon. It combines our most powerful chip with PCI expansion to tackle the most demanding workflows. 제가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M 계열 그러니까 그쵸, 네. 애플 실리콘의 맥 프로 나올 거라고. 예. 말 그대로 딱 나왔어요. 예. 성능은 뭐 그냥 이게 맥 프로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 아 이게 맥 프로인가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뭐 조금 가격은 싸가지고 예전 맥 프로에 비해서 인텔 맥 프로에 가격을 비해서 받을 수가 없어. 그쵸. 예. 거의 반값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성능은 좀 떨어졌지만 뭐 쓸만한가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은 맥 스튜디오랑 별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되는. 그쵸. 맥 프로의 장점은 뭐냐면 PC의 장점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근데 PC 장점은 전혀 못 살리고 있잖아요. 그쵸. PC 장점은 얼마든지 주변 기기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안 되잖아. PCI 하나 좀 뭐 조금 뭐 바꿀 수 있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러니까 메모리를 더 늘리거나 뭐 SSD를 더 달거나. 그쵸, 그쵸. 근데 불가능해. 왜냐하면 이 칩 구조 자체가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에. 다 내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맥 프로가 이미 애플 실리콘을 넘어가면서 맥 프로가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견됐던 거예요. 그래서 맥 프로가 늦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 애플 M1이나 M2를 여러 개를 박아야 되는 게 차라리 맞다. 그 메인보드에다가 그쵸, 예. M2를 지금 하나만 달려 있잖아요. 네. 차라리 그걸 2개, 4개씩 박아서 서버처럼. 서버처럼 성능을 더 늘리는 게 맞다. 네.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게 네. 나왔어요. 칩을 2개, 4개씩 박음으로 인해서 성능 향상이 내부의 코어가 늘어나는 것만큼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절대 성능은 올라갈 건 확실하거든.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아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견됐던 거예요. 네. 칩 이렇게 나오면. 네, 그러면은 애플 얘기는 여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원모어 띵이 있었죠. One more thing. 애플 비전 이거 보셨어요? 아, 애플 비전. 네, 애플 프로 비전. 제가 지난 편에 얘기하면서 코로나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씌우겠다고? 그거는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했단 그쵸, 말이에요. VR 얘기하면서. VR 얘기하면서 야 그건 야 차세대 이거 아니야. 근데 또 그게 튀어나와버렸네. 애플이 누구 나왔어요. 네. 저도 그거 방송 보면서 그때 감자나무님이 그거 아니라 그랬는데 딱 보면서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거 나온 거.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하는 용도에 그건 아니다. 그건 확실하다. 그래서 그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서 내놓은 게 비전 프로인 것 같거든요. 저는 딱 그거 보고 그 생각 들었거든요. 아,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 대신 이거 쓰고 일하라는 얘기구나. 예. 딴 거는 집에서 영화 볼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500만 원짜리 이걸 해가지고 이거를 집에서 영화 보라고?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하는 사람이야. 뭐 전화 받는 그 상담원이 있잖아요. 네. 전화 상담원. 그런 사람들은 이 모니터 보면서 응대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것이 VR로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상대방이 영상 통화 장면, 현재 내가 저런 화면, 이런 화면 그걸 뜨고 응대할 땐 그렇게 응대하고 쉬러 갈 때 딱 벗는 거지. 일할 때만 쓰고. 나름 효율적이긴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뭔가 잘 세팅하면 AI를 잘 세팅하면 뭔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네네네. 애플이 새롭게 시장 VR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구나. VR이 여기서 먹히는구나. 애플이 한번 싹 세팅해주면 그러면 그 관련된 기기가 이제 우르르 또 비슷한 기기가 나오겠죠. 애플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애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세팅을 목적을 새로 세팅해서 이런 목적으로 제품을 쓰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현재 애플 외에 없기 때문에 애플만 그게 갖고 되는 게 지금까지 애플이 그렇게 한 게 대략 먹혀왔잖아요. 애플 이 게임은 하나씩 다 됐으니까. 기업의
생산성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기업이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서 쓸 수 있느냐,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근데 비슷한 거 하나 있지 않아요? 어떤 제품 따라한 것 같지 않아요? MS 홀로렌즈. 그것도 AR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죠. 현실에다가.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홀로렌즈가 추구하는 방향과 거의 일치해요. 그쵸. 제가 생각하기에는. 홀로렌즈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업에서 쓰라고 만든 용이죠. 그쵸, 예. 새롭게 시장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시장을 만들어지면 애플 외 뭐 MS도 이미 기술이 있으니까 관련된 업체들이 그쪽으로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24시간 이걸 씌우겠다. 이름이 뭐였죠? 레디 플레이 원.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24시간 쓰고 여기서 생활하겠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원모어 띵이었는데 그렇게 그거 원고에 없는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별로예요. 별로. 저는 별로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생각까지 해놨다는 게 참 다행스러워요. 왜냐면은 안 했으면은 난감할 뻔했어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최신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